오프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현중입니다. 오늘은 넥타이 어떻게 쓰는지, 넥타이 조립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그거를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헤드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뭐 30, 45, 뭐 60, 80, 100 뭐 이렇게 해서 텅스텐부터 납까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타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위쪽에 스네일, 뭐 아래쪽에는 뭐 더블 슬림 컬리, 그 아래쪽에는 뭐 롱 슬림 스트레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다니거든요. 더블 스완이나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대로 붙여서 가지고 다녀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잘 안 보이려나? 주황색 이렇게. 그 다음에 오리지널 사이즈,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이제 이게 소품통인데, 여기 이제 끝에 보면 고무링이 들어있죠. BB 커스텀에서 판매하는 고무링. 고무링을 하나 꺼내 볼게요. 이 고무링에다가 일단 더블 슬림 컬리를 하나 껴 볼게요. 이렇게 낍니다. 허리쯤 이렇게 걸치면 되죠. 그 다음에 롱 슬림 스트레이트를 하나 껴 볼게요. 이렇게 또 낍니다. 뭐 약간 비대칭으로. 그래서 이 황동 파츠 있죠? 황동 파츠. 이거 여기다 그냥 이렇게 밀어서 넣으면 끝이에요.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BB 커스텀에서 판매하고 있는 링 바늘이 있죠? 링 바늘. 네, 링 바늘. 이 링에다가 쇼크를 묶어주면 끝이다. 많이 보셨죠, 이거? 헤드 먼저 통과시키고, 이거 통과시키고, 쇼크에, 그 다음에 쇼크를 여기 링에다가 묶어주면 끝. 아시겠죠? 겁나 쉽다, 그죠? 미리 좀 조합을 해서 이렇게 칸칸이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이거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다 하나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꺼내서 조립만 해서 쓰면 되겠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묶기만 하면 돼요. 조립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이렇게 목줄을 길게 묶을 때 이런 식으로, 자, 목줄을 길게 묶었죠. 앞에 헤드가 통과되도록.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자카에서 나오는 이제 백파이어 캡이라는 거죠. 백파이어 캡. 백파이어 캡을 여기다가 라인을 통과를 시킵니다. 이렇게 통과가 됐죠. 이렇게. 그럼 여기 사이 매듭 있는 부분에다가 스네일로 해볼까요? 타일을 이렇게 걸쳐 주세요. 대충 양쪽의 길이를 보고 이렇게 걸친 다음에 위에 있는 백파이어 캡을 밑으로 눌러 가지고 이렇게 고정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이다. 여기다가 그냥 통과시켜 가지고 여기다 이제 매듭만 해서
쓰면 된다. 그럼 헤드가 소녀님 고생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거는 이제 뭐 타일을 교체할 때 뭐 매듭을 끊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이거 백파이어 캠을 올린 다음에 이거 빼가지고 다른 타일로 교체하기가 쉽겠죠. 아, 어제 종아가 물어봤던 거 그거 알려드릴까? 자, 여기 더블스완 주니어가 있죠. 여기 자, 바나나 지브라입니다. 이걸 걸쳐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뒷바늘 이 두 번째 바늘이 첫 번째 이 컬이 짓는 부분보다 위에 있잖아요. 이러면 바늘 길이가 적당한 세팅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백파이어 캡으로 누르면 더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되면 이게 잘못된 세팅이 되느냐, 이게 바늘이 너무 길어 가지고 이렇게 컬이 바늘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바늘에 꼬이는 현상이 나와요. 스위밍을 하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거의 모든 타이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바늘보다 컬이 뒤로 가야 된다. 이렇게. 컬리에 바늘이 꽂힌다는 거는 네, 바늘이 조금 길어서 꽂히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보시면 더블스완 오리지널을 가지고 튜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보면 바늘보다 너무 컬이 위에 있죠. 이렇게 되면은 별로 안 좋아요. 집에 더블스완이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더블스완을 조금 파동이 있게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집에 칼이 있죠. 칼 이렇게 해서 이 뒷꼬리 있죠. 뒷꼬리를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요. 이렇게 잘라냅니다. 잘랐어요. 그러면 뒷꼬리를 떼어내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좀 강파동으로 쓰실 수 있어요. 더블스완의 어떤 튜닝 팁이거든요. 그리고 더블스완을 여기 지금 가운데 있죠. 가운데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요. 자르면 이게 두 가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럼 이제 한 가닥짜리 더블스완이 나오죠. 이거를 여기다가 얹어서 이렇게 써보세요, 여러분. 겁나 잘 잡힙니다, 이거. 진짜 겁나 잘 잡혀요. 깜짝 놀랍니다. 자, 이거 뒷꼬리를 잘라 가지고 와이드 컬리를 만드는 방법 아까 알려드렸죠. 그리고 반절을 잘라 가지고 더블스완을 두 번 쓰는 방법. 반짜리를 또 이렇게 두 개를 덧대 가지고 서로 다른 컬러로 해서 이렇게 더블스완을 만들어서 쓰는 방법도 있죠. 이거는 지금 주니어 아닙니다. 스완입니다. 그냥 일반 오리지널 스완.
이게 주니어고 길이 차이가 대충 요 정도 나죠. 네, 주황 녹색은 아주 좀 전천후예요. 아무 때나 좀 잘 잡힙니다. 아침에 특히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해 뜨기 전 요 어둑한 상황에. 또 이제 스네일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잘 쓰는 방법. 스네일은 한 가닥을 쓰는 것도 굉장히 위력적인데, 이제 좀 파동이 필요하다 할 때, 고무링이죠. 자, 오렌지하고 차트를 해볼게요. 좋아하는 조합이니까. 자, 보세요. 고무링에다가 파츠도 하나 빼놓자. 일단 얇은 꼬리를 넣을게요. 자, 이 정도 얇은 꼬리 넣어줘요. 얇은 꼬리가 들어간 방향으로 또 얇은 꼬리가 들어가야겠죠. 자, 얇은 꼬리를 넣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자, 뒤집어 가지고 황동 파츠를 침을 한번 살짝 바른 다음에 밀어서 딱 넣었어요. 넣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바깥에서 두꺼운 컬리가 팔락팔락 거리고, 안에서 얇은 꼬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아져서 팔락거리는 액션이 나와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걸 좀 강파동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 얇은 꼬리를 더 당겨 가지고 바깥에 이제 두꺼운 컬리를 좀 짧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얇은 꼬리를 두 개를 잘라버려. 그러면 큰 날개만 두 개 달려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방법이고, 잘라볼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굉장히 잘 먹습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수완 한 가닥을 스네일 한 가닥을 끼는데, 이렇게 뒷꼬리가 길게, 그러니까 두꺼운 게 짧고 뒷꼬리가 길게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이 액션이 기가 막힙니다. 딱 이게 감았을 때 이 큰 테일이 팔락팔락거리고, 뒤에서 이게 얇은 게 쭉 빠지면서 이게 작은 파동으로 나풀나풀 거리는 게 이게 엄청나게 또 위력적이에요.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꼭 가운데 걸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당기느냐에 따라서 테일의 액션이 많이 달라져요. 이걸 길게 이렇게 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더블스완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타입 2, 이게 이제 이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린보이 피싱에서 판매하는 이제 몬스터 그 파츠죠. 저희가 이거를 마린보이 피싱에서 구입해서 그 훅 세트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더블스완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구멍에 껴주는 게 아주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꼭 지브라 문양이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아도 뭐 고기한테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은 꼭 그게 꼭 그렇게 보이게끔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고기가 땡기면 뺏길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고무링을 또 하나 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훅 세트가 하나 완성이 되는 거죠. 양쪽으로 좀 이렇게 팔락팔락. 근데 어차피 감으면 싹 모이거든요. 이렇게 모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더블 슬림 컬리를 두 가닥을 껴서 쓰는 것도 잘 되고, 롱 슬림 스트레이트를 두 가닥을 껴서 쓰는 것도 잘 되고, 뭐 더블 슬림 컬리 한 가닥도 잘 되고 롱 슬림 스트레이트 한 가닥도 잘 돼요. 그러니까 넥타이의 조합은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취향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가면서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알려드렸던 거 이런 거 꼭 한번 해보세요. 수완 반 가닥, 한 가닥이 아니라 반 가닥. 엄청 잘 잡힙니다. 컬이 생기는 뒷부분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첫 번째 컬이잖아요. 바늘은 이 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컬의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 바늘이. 아까 이거 뒷꼬리 자르는 거 이것도 한번 꼭 해보시고 이렇게. 자, 그러면 수완 반장을 또 그 길이를 이렇게 해서 좀 짧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에를 좀 많이 잘라내고. 홍간의 둘째님, 얼마 전 배에서 뵀을 때 스피닝 릴 쓰시는 거 봤는데요. 드랙을 어느 정도 세팅해야 하나요? 베이트 릴이랑 비교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홍간의 둘째님. 그러니까 베이트 릴처럼 거의 감으면서 또 부하를 받으면 드랙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프리드랙 상태로 놓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옛날에 노세 세팅으로 드랙을 어느 정도 좀 빡빡하게 감아 놓고 입질이 왔을 때 그냥 바로, 그러니까 릴링만으로 챔질이 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방법이 조금 더 쉽습니다. 왜냐면 스피닝은 이렇게 베이트랑 다르게 스풀만 눌러서 뭔가 다이렉트로 라인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랙을 만지기가 조금 이제 릴링 중에 만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 방법으로 했을 때 숏바이트가 난다라고 하면 이제 앞에 방법, 풀러주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풀러주는 방법으로 프리드랙식으로 하게 되면 입질이 왔을 때 드랙이 찌 나가고 챔질을 할 때 그대로 챔질하면 챔질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스풀을 손으로 잡고 챔질을 해줘야 돼요. 스피닝 운용할 때 한 번 캐스팅하면 바닥 몇 번 정도 찍고 회수하나요? 어느 방향으로 던졌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이제 빈줄 감기 식으로 던졌다라고 하면 스피닝이 아무래도 비거리가 좋으니까 이제 배가 밀리는 속도에 따라서, 배가 빨리 밀리고 있으면 뭐 서너 번 정도 찍는다고 보고, 그렇게 빨리 밀리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뭐 열댓 번도 찍는 것 같습니다. 바이트로 이어지기까지 목줄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타이와 바늘의 동조를 위해 부드러운 합사, 빳빳한 합사 어떤 걸 쓰는 게 용이한지, 바늘이 쇼크에 올라타는 걸 방지하는 고프로님만의 팁이 있는지, 목줄 길이와 바늘 크기에 따른 입질 상황에 따른 고프로만의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늘이 쇼크 리더에 올라타는 게 신경이 쓰인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늘 목줄을 부드러운 걸 써야 하는 게 좋은 것이냐, 빳빳한 걸 쓰는 게 좋은 것이냐,
그리고 이걸 올라타지 않게 하려면 바늘 사이즈는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 뭐 이게 지금 질문의 요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바늘이 안 올라타지 않습니다. 이게 쇼크에 올라타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올라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바늘이 쇼크리더에 올라타는 경우가 잦다, 뭐 내렸다가 올려보면 타 있고 올려보면 타 있고 이런다 라고 하면 어떤 이 목줄의 어떤 그 뻣뻣한 정도나 아니면 뭐 이런 바늘의 어떤 무게나 뭐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배가 바람에 밀리고 있는 방향 때문에 타이라바가 조류를 거슬러 올라오는 상황이 아니라 조류를 타고 내려오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조류의 방향으로 감았다가 폴링을 시킬 때 이게 뒤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조류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그러니까 조류를 거슬러 올라오는 방향으로 감았다라고 하면 떨어지면서도 이게 물을 받아서 뒤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올라타거든요. 근데 뒤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이게 받는 방향에서 감으면 이게 떨어질 때 이게 뒤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다가 또 한 바퀴 돌아서 올라오고 돌아서 내려갔다가 또 돌아서 올라오고 하는 과정에 이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입질 자체도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류가 와서 조류를 뚫고 올라가는 상황에 뒤에서 고기가 입질을 하면 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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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시원하게 입질이 들어오는데, 뒤에서 오는 조류를 받고 이렇게 감는 상황이면 고기가 뭐 이쪽에서 와서 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 조류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 입질이 더럽고 이게 올라타는 상황은 역조인 상황이 아니라 순조인 상황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고, 캐스팅을 할 때는 직선으로 이렇게 일자로 던지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틀어서 이렇게 던집니다. 제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틀어서 던진다는 거, 이렇게 날아가게끔. 그러니까 타이라바가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니까 쇼크에 올라탈 확률이 좀 적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하늘하늘 부드러운 게 뭐 더 좋다라고 요즘 뭐 해서 뭐 나카이 튠도 보면은 하늘색 스크럼 줄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옛날 이 요짜미 시언터 줄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감았을 때 넥타이와 동조도 훨씬 더 잘 된다고 생각하고, 바늘의 무게 때문에 처지는 현상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라인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바늘은 한결 같습니다. 저는 그냥 뱅에돈 바늘 10호랑 9호를 가장 선호하고 쓰고 있습니다. 참돔이 조그만 가거나 숏바이트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바늘 한쪽을 길게 줘서 사용하기도 하시나요? 타이에 따라서 바늘 길이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0mm 같은 롱타이 사용하면 타이 끝이랑 바늘이랑 너무 먼 것 같아서요. 저는 뭐 굳이 일단 딱 이 정도 세팅해서 더 길게 바늘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숏바이트가 난다 라고 하면 타이를 이걸 안 쓰고 이걸 쓰는 거죠. 이걸 이렇게. 그러면 타이 끝단하고 바늘 끝단이 거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늘은 그대로 써주되 타이를 짧은 걸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하고, 두 가닥에서 숏바이트가 나면 뭐 한 가닥을 쓰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이가 길다고 해서 숏바이트가 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숏바이트가 나면 저는 고기가 작다라고 그냥 일단 판단을 하는 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작은 고기에 숏바이트에 집착을 해가지고 낚시를 하면 뭐 마리수는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고기 안 잡아도 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빅스님, 색상 조합은 일단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을 섞어서 쓰는 거를 좋아해요. 뭐가 잘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하고 뭐 주황색을 섞어서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두운 색과 밝은 색 조합이 되겠죠. 이런 게 빨간색이 어둡고 주황색이 좀 밝고 이렇게. 그리고 이 색깔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검정색과 핑크의 조합. 이것도 탁한물에서 굉장히 잘 보이는 조합이거든요. 핑크도 흙탕물에 잘 보이는 색이고 검정도 탕물에 잘 보이는 색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먹어요. 오렌지하고 블랙, 이것도 굉장히 잘 되는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워낙 많이 쓰는 거니까 이거는 오렌지하고 골드, 오렌지하고 골드 굉장히 좋죠. 그쵸, 임 대표님. 슬랙이 생기면 바늘이 올라타는데 역조류가 아니라 순조류인 상황에서 슬랙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좋아요. 핑크하고 야광. 핑크 야광 굉장히 좋은 조합이고, 이거 오렌지하고 차트,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조합이죠. 잘 잡혀요. 이런 거 펄 화이트하고 야광, 이것도 잘 되고. 근데 조합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15가지 색상의 컬러가 저는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콜라 같은 색깔도 굉장히 좋고, 다 단독으로 써도 폭발력이 있는 컬러들이고 조합했을 때도 어떤 폭발력을 가지는 그런 컬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더블스완 주니어를 허리에 껴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이거를 끼기 전에 여기다가 스트레이트를 한 가닥도 섞어주는 것도 또 괜찮아요. 더블스완 주니어와 스트레이트 한 가닥도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가운데를 잘라 볼게요. 또 자릅니다. 잘랐죠? 그럼 이제 2개가 됐죠? 2개가 됐으면 아까 해놨던 거 여기다가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여기다 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거를 딱 내려주면 반 가닥씩이 모여서 한 가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색이 조합된 어떤 더블 스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막간을 이용한 타이라바 특강 라방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갑작스러운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고생입니다. 고생. 또 만나요. 고생.